형님, 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 자식이 내 손주가 훈련 가는 줄 알고 집을 나섰는데 알고 보니 총알이 빗발치는 남의 나라 전쟁터 한복판에 던져졌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 먼 타국 땅에서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가는 북한 청년들. 그들이 왜 잡히는 순간 수류탄이 없어 자폭하지 못한 게 한스럽다며 울부짖었는지, 그런데 왜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지, 그들의 눈물 속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오늘 알림이가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시대의 비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서 들려온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전장에서 처음 보는 군인들과 마주친 뒤에 남긴 아주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아니, 북한군이 어떻게 우크라이나까지 가게 된 걸까요? 먼저 그 비밀스러운 파병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려 12,000명입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북한 정예 병력의 추정치고요. 주로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병력만 보낸 게 아닙니다. 2023년 9월 이후에 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군수물적 컨테이너 개수만 해도 자그마치 2만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정작 이 병사들 대부분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러시아로 훈련받으러 간다고만 들었는데 도착하고 보니 최전선 전투에 내몰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수천 명의 병사들이 투입됐는데 공식적으로 생포된 사람은 딱 2명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들이 어떤 사상을 주입받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 머릿속에서는 정말 엄청난 심리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건 배신이고 죽음은 명예라고 배웠는데 정작 눈앞에 닥친 죽음 앞에선 살고 싶다는 본능이 꿈틀려는 거죠. 실제로 포로가 된 리 강은혜이라는 병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그 심정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그 깊은 죄책감이 느껴지시죠? 심지어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잡히는 순간에 자폭할 수류탄이 없었던 게 너무나 후회된다고요. 실제로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게 최고의 충성으로 여겨졌다고 하네요. 그렇게 죽음을 각오했던 이들의 현재는 어떨까요? 전장과는 정말 180도 다른 아주 규칙적이고 어찌 보면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창살도 없는 방에서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TV도 보면서 지내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수용소 생활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송환이라는 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포로가 돼서 북한으로 돌아간다? 그건 곧 본인과 가족들 모두가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들은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2025년 10월 28일자로 쓴 이 자필 편지 내용인데요.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먼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들이 형제라고 부르면서 보낸 따뜻한 편지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물론 이 선택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그 복잡한 마음이 이 병사의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자, 이렇게 두 병사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이 문제는 이제 4개 나라가 얽힌 아주 복잡한 외교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고요. 북한과 러시아는 당연히 송환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들을 러시아에 잡힌 자국포로와 맞바꿀 아주 중요한 협상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자의 셈법이 너무나 달라서 아무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외교적인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거대한 외교전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치열한 전쟁과 이념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이 두 병사는 지금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이 모든 복잡한 정치적 계산 뒤에는 사실 아주 단순하고 인간적인 소망 하나가 있는 겁니다. 살아서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이 간절한 바람 말이죠. 과연 이 두 병사의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운명은 이제 그들 자신의 선을 떠나서 전쟁 중인 국가들의 정치적 계산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형님, 누님들.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같은 말을 쓰는 우리 핏줄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를 전쟁터에서 소모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병사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우리 정부 사이의 복잡한 외교 계산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헌법에 따라 이들을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려 하지만 국제 정세는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이 병사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이나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5070세대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